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부터 뷰 3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해봅니다. 기존에는 웹팩 기반의 CLI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뷰 3부터는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번들러인 비트를 사용하여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뷰 2에서 뷰 3로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뷰엑스나 뷰 라우터 등의 라이브러리들의 버전 또한 같이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뷰의 버전을 2.6.14 버전이 아닌 3.3.4 버전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뷰 라우터 또한 뷰 3 버전으로 변경한 후에는 4점대 버전을 사용해야 하므로 최신 버전인 4.2.5 버전을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코어 JS는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JS는 바벨에서 폴리피를 다루기 위해 설치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뷰 CLI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여러가지 종속성들을 삭제해 줄 텐데요. 바벨 코어와 ESLint 파서, 그리고 CLI 플러그인 바벨, ESLint, CLI 서비스 등의 뷰 CLI 환경에서의 플러그인들을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트 환경에서 사용할 ESLint에서의 플러그인을 위해 러시에스텍 ESLint 패치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를 설치해 줍니다. 뷰 CLI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플러그인들을 뷰의 싱글 파일 컴포넌트를 파싱하기 위한 플러그인들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요. 비트.js 플러그인 뷰와 비트.js 플러그인 뷰 JSX를 설치해 줍니다. 포스트 CSS와 테일밴드를 사용하기 위한 오토 프리픽서도 설치해 줍니다. 비트 환경에서부터는 프리티어도 같이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ESLint와 ESLint 플러그인 뷰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뷰 CLI에서는 서브와 빌드, 린트 등의 npm 명령어를 뷰 CLI 서비스로 시작되는 명령어로 사용했었는데 이것을 비트에서는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와 빌드, 프리뷰, 린트, 포맷의 명령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 명령어는 비트 CLI로 프로젝트를 자동 생성했을 때 자동으로 추가되는 스크립트입니다. ESLint CJS에서 뷰 3에 해당하는 recommended 설정을 사용했었는데 recommend가 아니라 essential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index.html이 뷰 CLI 환경에서는 퍼블릭 폴더 밑에 있어야 작동합니다. 하지만 비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index.html이 프로젝트 루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TML 웹팩 플러그인과 같은 뷰 CLI 환경에서만 사용하는 문법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삭제해 주고 비트에서 사용하는 문법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모듈들을 ESM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처럼 타입은 모듈과 같은 스크립트 태그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RMRF 노드 모듈스를 실행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기존의 디펜던시들을 삭제해 줍니다. 삭제해 준 이후에는 새로 우리가 패키지 JSON에 설정한 디펜던시를 설치해야 하므로 pnpm 인스톨을 다시 한번 입력하여 새롭게 버전 설정하고 추가한 종속성 등들을 설치해 줍니다. 뷰2와 마찬가지로 뷰3도 main.js에서 모든 앱의 엔트리가 시작되는데요. 뷰를 임포트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뷰를 브라우저에 마운트할 때 기존의 뷰를 익스포트 디포트 된 뷰 객체 전체를 임포트하는 게 아니라 create 앱이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해야 합니다. 콘솔 로그는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합니다. 뷰 전역 객체를 임포트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뷰.config, 뷰.use와 같이 뷰 전역 객체를 참조하는 부분들은 삭제해줘야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임포트하고 있었던 앱 컴포넌트를 create 앱에 인자로 넣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뷰엑스와 뷰 라우터, 그리고 또 다른 플러그인을 만약에 사용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유즈 구문 내부에 같이 호출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 플러그인과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다음처럼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제 $로그 함수를 콘솔 로그 대신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간단한 플러그인인데요. 이런 플러그인은 다음처럼 유즈 구문을 통해서 주입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뷰 전역 객체로 임포트 되던 부분을 없애고 app.mount 앱으로 변경해 줍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 샵 앱은 저희가 index.html에서 넣어줬던 div 태그의 id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뷰.config.js를 통해서 모든 빌드 설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워주고 byte config.js를 설치해주고 이 내부에 필요한 빌드 설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패키지 JSON에 설치해줬었던 이 비트.js 플러그인 뷰와 이 비트.js 플러그인 뷰 JSX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바이트에서 제공하는 define config 함수를 불러옵니다.
지금부터 작성하는 내용들은 Bit.js의 공식 문서에서 참조하실 수 있는데요. define config로 통해서 생성한 객체를 export 디포트 해줍니다. 이 내부에는 플러그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내부에는 앞서서 임포트했었던 뷰와 Vue.jsx를 함수를 실행하여 플러그인 내부에 넣어줍니다. 리졸브는 에일리어스 설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때는 다른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대체할 거지만 지금은 웹팩에서 우리가 사용했었던 설정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src 폴더를 가리키는 에일리어스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어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노드에서 제공하는 파일 URL to pass 그 다음에 URL 모듈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온 모듈을 사용하여 src 폴더를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그 외 필요 없는 파일들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바벨 config.js를 삭제해줍니다. 네, 이렇게 pnpm dev 명령어를 입력하면 로컬호스트 5173 포트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 CLI와는 다르게 비트는 기본적으로 포트 5173번을 사용합니다. 비트 config.js가 지금 src 폴더 밑으로 들어갔네요. 이 URL을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호출해보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임포트 구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슈는 실제 각 코드 부분을 찾아가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를 제대로 넣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네요. 그리고 앞서서 뷰 객체를 디포트 익스포트 된 걸 임포트했던 뷰2와는 다르게 다음처럼 함수를 임포트했던 것처럼 뷰 라우터와 뷰 X 부분도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뷰 라우터도 익스포트 디포트 해주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음처럼 없애줍니다. 그리고 덩달아 기본 뷰 라우터 객체를 참조하던 부분 또한 같이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 X와 뷰 라우터를 유저해지는 부분도 삭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각 라우터와 스토어를 이 정의한 객체를 use 함수 호출에 인자로 넣어줍니다. 이 라우터.js 내부를 보면 뷰 라우터 객체가 이렇게 임포트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없애주고 뷰 라우터 4버전부터는 라우터를 만들기 위해 create 라우터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create history 함수 또한 가져옵니다. 뷰 라우터 4버전부터 404 페이지를 위한 패스가 단순히 이렇게 별표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사용하게끔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처럼 모든 글자가 들어왔을 때 정규 표현식에 no found view를 보여주도록 패스를 작성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 밑에 라우터 객체를 정의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서서요 임포트했었던 create 라우터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 내부에는 히스토리 옵션으로 앞서서 임포트했었던 히스토리를 생성해줍니다. 위에서 정의한 라우트 객체를 넣어줍니다. 기존에 작성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모드를 삭제하는 대신 히스토리 옵션을 create web history 함수를 호출함으로 반환되는 히스토리 객체를 옵션으로 넣어줬습니다. 스토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뷰 객체와 뷰 X 객체 모두 디포트 익스포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Vux에서 제공하는 create store 함수를 임포트합니다. Vux store를 인스턴스로 만들어주는 방식이 아닌 create store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모듈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라우터와 스토어에서 만들어준 객체를 main.js에서 불러와 다음처럼 use 함수에 인자값으로 넣어 앱을 실행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Vx 또한 4점대 버전이 아닌 4.1.0점대 버전을 사용하도록 변경합니다. pnpm 인스톨을 통해 다시 한번 디펜던시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앱이 잘 동작하는 것 같은데 콘솔 로고를 보니 다음과 같이 라우터 뷰를 사용하는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컴포넌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워닝에 나온 이 표기 그대로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앱.뷰로 가셔서 라우터 뷰를 사용하는 부분을 보시면 지금 keep alive 밑에 라우터 뷰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keep alive를 라우터 뷰 내부로 이동하게끔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슬롯 디렉티브를 사용할 텐데요. 이 디렉티브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뷰3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하므로 먼저 keep alive 컴포넌트를 라우터 뷰 내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준 keep alive 내부에 컴포넌트 태그를 사용합니다. 이 컴포넌트 태그는 이제 디렉티브로 내가 어떤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적 프롭스를 전달하게 되면 v슬롯으로 전달된 이 라우터 뷰 내부에 있는 컴포넌트가 이 keep alive 내부에서 동적 컴포넌트로 변환되어 렌더링 되게 되는 원리로 동작합니다. 다시 한번 콘솔 창을 없애고 앱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네, 앱이 잘 동작하는데요. 지금 저희 각 컴포넌트는 옵션스 API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스 API란 저희가 여태까지 작성했었던 익스포트 디포트 내부에 있는 각각의 키값으로 매핑된 이러한 문법을 의미합니다. 뷰3는 기본적으로 옵션스 API를 데프리케이트 시키지 않고 지원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할 때 원하는 부분부터 선별적으로 나누어서 옵션스 API에서 컴포지션 API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이 마이그레이션은 챕터 3-2-end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며 다 완성된 마이그레이션본은 챕터 4-0-end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제 각각 페이지를 옵션스 API에서 컴포지션 API로 변경하는 작업을 다음 시간부터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